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지금 시총 상위주는 매수하면 안 됩니다 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릿, 지금 이렇게 장이 좋아가지고 어제의 걱정이 싹 날아갔는데 갑자기 웬 찬물이야? 라고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단 100%라는 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시각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주 한 5개 정도가 있죠. 현대차, 기아차 등등등 그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딱 이틀 아니죠, 딱 하루만 참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계속 알아보시죠.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항상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자, 렛츠 기릿.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장은 코스피가 30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거의 2% 정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제의 하락만큼 전부 다 복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어제는 삼성전자가 보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폭락을 했죠. 그러나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코스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체감상 지수는 다 돌아왔으니까 내 계좌도 괜찮겠지? 라고 봤는데 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오늘 장은 이대로 기세를 살려서 한 2% 정도 이상에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에서 저 기릿은 시총 상위주를 지금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기릿, 장이 폭락한다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SCI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항상 다뤄드렸던 MSCI 리밸런싱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MSCI 투자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빅히트와 녹십자 편입이 불발되었다라는 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비중 축소, 싱가포르 MSCI 선물 종료, 외국인 변동성 유의, MSCI 이머징 마켓 내 한국 비중 또 감소, 7천억 원 매도 추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MSCI 리밸런싱이 바로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이죠. 자, 관련 내용을 보시면 정말 심플합니다. 2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 변경에서 한국 종목의 신규 편입 및 제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일단 MSCI가 뭔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기 위해서 만든 ET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베트남이 좋아 보여서 베트남에 투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증권사에서 만든 베트남 관련 ETF나 아니면 펀드를 사게 되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수많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도 그 이머징 마켓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우리가 너희한테 알려줄게. 그러면 너희는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이 바구니를 통째로 사면은 너희는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MSCI 지수는 1년에 4번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21년 첫 번째 리밸런싱이 바로 내일이라는 거죠. 이해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MSCI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려고 할 때 잘 모르니까 그 해외에 관련된 바구니를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변경에서 한국 종목의 신규 편입, 바구니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제외, 바구니에서 나오는 거는 없다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바뀌는 게 없겠죠. 하지만 그 밑에 이런 말이 있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중은 삼성전자가 4.4179%에서 4.138%로 SK하이닉스도 0.720에서 0.712로 각각 줄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에 있는 내용물은 그대로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시가 상위 종목들의 비중이 조금 줄었다. 그러니까 쪼그라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기 리뷰 적용 후 EM 내 이머징 마켓입니다. 한국 비중은 13%에서 12.9%로 낮아진다며 리뷰 적용일인 내일 26일에 한국물 7천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MSCI 지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히 나가는 물량이라는 소리죠.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유한타 증권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17일 조언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포지션이 예측이 쉽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싱가포르 선물 이슈가 작용했던 거래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1조 원 이상 현물 순매도에 나섰다면서 기본적인 예상은 외국인 순매도 출회이나 그런데 역으로 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도 있는데 이외 거래소로 이전한 선물과 지수 수합 관련 기초자산 매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인 투자는 없겠죠. 100%인 투자 있으면 그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예상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우위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 장마감 동시호가나 다음 거래일 시초가에 적극적인 역 포지션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가요? 지난번에 옵션 만기일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루짜리 변동성이기 때문에 그날 갑자기 주가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다시 보통 그 다음날 아니면은 일주일 안에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삼성전자가 매도 우위가 나타나서 갑자기 한 마이너스 1, 2%가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를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일회성 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포지션 대응이 필요하다.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내 비중 감소 상위, 그러니까 바구니에서 쪼그라드는 종목들 상위를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위주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은 우리 비중이 줄어들면은 누군가는 늘어나겠죠. 그 나라들이 어디냐? 차이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만 또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MSCI 리밸런싱 날이죠.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종목 변경은 없지만 바구니 내에서 한국을 비중 축소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내일 외국인 7천억 매도 우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위주로요. 물론 절대라는 건 없겠죠. 100% 투자가 있으면 다 그걸로 돈을 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보셨을 겁니다. 괜히 저 앞에 비상등 다 켜고 있고 수신호도 막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과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딱 하루 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주를 매수하려고 했다면 내일 동시호가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월요일날 상황을 지켜보고 매수를 하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내일 진짜로 7천억 매도가 나와서 만약에 삼성전자 변동성이 좀 커졌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무관합니다. 물론 시장이 이기는 종목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동성으로 인한 움직임은 또 다시 회복을 할 거니까 내리든 오르든 그냥 시총 상위를 제외한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을 보니까 지금 되게 괜찮은 흐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많이 올랐군요. 2.15%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2.3% 상승,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크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770, 하락 종목은 불과 91개밖에 되지 않는군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연기금이 아마 돌아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드디어 오늘 51일 만에 연기금이 아마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000에서 3,200이 이게 박스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검증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SCI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죠.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살짝 하루만 브레이크를 밟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루 우리가 매수 못했다고 손해를 봐봐야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하루만 브레이크 밟는 전략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성투성투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